코칭의 심리학 김언정지음 학지사 출판사 저자 소개 김언정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처음 심리학을 만난 후 동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에서 임상심리 수련과정을 거쳐 모교 학생상담소에서 전입상담원으로 일하였다. 임상심리학자로서 심층적인 심리평가, 심리치료, 그리고 심리적 적응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 20년 이상의 임상심리 실무 경험을 갖고 있다. 10년 전부터 비즈니스 전문 코치로 활동하면서 코칭의 학문적 근거를 확보하고 코칭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해왔다. 코칭 심리연구회 모임을 시작으로 현재 한국코칭심리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코칭 심리사 1급 임상심리 전문가 그리고 보건복지부 인정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가지고 있다. 휴 파트니서 대표로서 코칭 심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업의 리더를 대상으로 리더십 개발 코칭 실무와 함께 대학에서 코칭 심리 관련 강의와 슈퍼비전을 진행하고 있다. 머리말, 코칭을 하는데 심리학 공부가 필요한가요? 어떤 심리학 분야나 내용이 코칭을 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상담 심리 공부를 해야 하나요? 바로 심리학자이면서 코칭을 하고 있는 제가 자주 접했던 질문입니다. 인간 행동에 대한 검증된 심리학의 이론과 지식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코칭에 당연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탄탄한 이론에 근거한 검증된 상담 기법들을 코칭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주위의 기대도 많았지만 방대한 심리학 지식 중에서 어떤 내용을 코칭에 활용할 수 있을지, 코칭 과정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 내에서도 여러 접근 간의 결합 혹은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법 차원의 결합인지 아니면 기본 철학을 공유한 결합인지는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코칭 장면에서 상담 기법의 활용은 전자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사하다고 해서 기대하는 효과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과 코칭은 서로 나름의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상담자와 코칭의 역할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 철학과 지향하는 바를 토대로 한 상담 기법의 적절한 활용은 코칭의 효과를 배가시킬 것입니다. 상담 심리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학 분야의 지식은 개인이 원하는 성장을 방해하거나 더디게 하는 심리적 요인을 확인하여 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기대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심리학 지식을 코칭에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기존 코칭의 접근과 기법들의 효과를 심리학으로 어떻게 검증해 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심리학은 개인의 독특성에 대한 이해는 물론 개인이 원하는 변화와 성장을 효과적으로 돕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학문 분야입니다. 생애 발달 단계마다 경험하는 독특한 갈등과 발달 과제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변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드는지, 특정 욕구와 행동 간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사람들이 왜 동일한 상황을 서로 다르게 보는지, 감정이 어떻게 특정 방향으로 행동하게 이끄는지 등등 인간의 심리와 행동 전반에 대한 방대한 지식이 심리학에 있습니다. 최근 소개된 코칭 심리학은 심리학 지식을 코칭에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코칭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 과정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아직 코칭 심리학 이론과 지식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선 코칭 심리학 이론과 실제를 다루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향후 코칭 심리학 이론을 개발하고 경험적으로 이를 검증함으로써 코칭이 탄탄한 지식 체계를 갖춘 학문 분야로 성장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방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코칭 스킬 위주의 내용이 아닌 코칭을 통한 피코치의 변화 경험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이 과정에서 작동하는 심리학 기제들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코칭에서의 의미 있는 변화 과정을 심리학 관점으로 바라보고 각 변화 단계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심리학 지식들과 구체적인 활용 방안들을 소개했습니다. 이 책은 심리학으로 코칭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심리학이 어떻게 코칭의 근거로 활용이 되고 코칭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성장을 향한 추구 과정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기존의 심리학 이론과 개념들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코칭은 누구나 타고난 성장 욕구를 자극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자기 인식을 토대로 원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과정입니다. 가치 있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목표를 정해야 하는지, 변화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변화를 위한 실행 과정에서 내 외부 저항 요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목표한 바를 이루었다면 성취 경험을 어떻게 성장 자원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심리학 이론과 지식을 활용하여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코칭을 처음 시작하는 코치, 차별화된 코치, 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코치, 그리고 향후 코칭 심리학의 발전에 기대와 관심이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두에 소개한 바와 같이 처음엔 주위로부터 받는 질문들에 좀 더 명쾌한 답변을 찾아 정리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순진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높은 기대치에 이 도전이 부담스러운 과부로 변해가는 듯했습니다. 욕심과 능력 간의 즐거운 줄달리기를 하면서도 더욱 명확해진 것은 어디로 향해 가야겠다는 방향성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든든한 동료와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쉽지 않은 편집 작업에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주신 학지사의 강대건 선생님과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지환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5월 김언정. 코칭의 진화. 코칭은 사람들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과정이다. 특정한 방향의 목표를 갖고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코칭이 하나의 효과적인 조력 과정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코칭의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 약 20여 년 정도, 그리고 국내에서도 약 15년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런 짧은 역사에 비해 현재 코칭 산업의 성장 속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빠르다. 전문 코치들의 수와 관련 교육기관 및 협회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와 함께 대중적인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칭과 코칭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들이 있다. 이러한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고자 코칭의 진화가 시작되었다. 제1부에서는 코칭 실무와 코칭 산업의 차원을 뛰어넘어 코칭이 체계적인 학문 분야로 토대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이와 관련된 어떤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코칭의 이해.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지금과 다른 모습을 꿈꾸거나 혹은 요구받는다. 코칭은 사람들이 변화를 깨우고자 할 때 보다 많은 만족감과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이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숨은 잠재력의 파리를 돕는다. 또한 코칭은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경험한 자신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구축하도록 돕는다. 코칭의 잠재 대상과 이슈는 매우 광범위하다. 학업이나 친구 관계에서 자신이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청소년들, 진로와 경력 개발 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방향을 찾고 싶은 사람들,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싶은 부모, 구성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조직의 리더, 삶의 변화와 새로운 역할에 신속하게 적응하거나 지금보다 더 의미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 한계를 짓기가 어려울 정도다. 코칭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저 코칭의 기원에 대한 문헌들과 학자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이는 정확한 유래와 기원을 찾기가 어려운 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을 코칭이라고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코칭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기술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분야들과의 차이점을 생각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1. 코칭의 차별성. 사람들은 흔히 코칭하며 스포츠 선수들의 훈련 장면을 떠올린다. 코치라는 명칭은 선수의 기량을 높이기 위해 효과적인 훈련 방법과 기술 습득을 돕는 전문가들에게 처음 붙여졌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코칭하며 운동선수를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는 전문가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고 체력을 체계적으로 강화시키며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학습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코치보다는 트레이너의 역할에 더 가깝다. 유능한 스포츠 코치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이들은 본인이 알고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선수에게 직접 가르치기보다 선수에게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스스로 경험을 통해 발견하게 해준다. 그리고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자신감을 어떻게 얻게 할 것인지에 초점을 둔다. 이는 선수들의 운동 역량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성격적인 면에서의 장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에 가능하다. 무엇보다 유능한 코치는 선수 스스로 명확한 목표의식과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돕는다. 이러한 스포츠 코치의 역할은 이 책에서 말하는 코칭의 개념에 많이 근접해 있다. 단지 차이는 스포츠 코치의 경우 정해진 목표와 어느 정도는 틀에 짜인 기술 습득과 훈련 과정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정도일 것이다. 이번에는 코칭보다 더 오랜 역사를 지닌 전문적인 조력 과정들과 비교해보자. 대표적으로 상담, 멘토링 및 컨설팅이 코칭과 유사하게 여겨지는 분야일 것이다. 코칭을 이들과 적절히 비교하는데 두 가지 기준이 유용하게 활용된다. 첫째, 누가 전문가인가? 둘째, 누가 답을 갖고 있는가다. 현재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슈에 대해 누가 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은가라는 기준에서는 코칭은 상담 및 컨설팅과는 정반대 지점에 있다. 왜냐하면 코칭은 코치보다 코칭을 받는 사람, 즉 피코치가 자신의 변화와 성장에 대해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치는 피코치를 가르치려 하지도 않고 가르칠 수도 없다. 물론 이슈나 상황에 따라 피코치는 코치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을 요청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코칭의 기본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피코치의 요청에 따른 적절한 대응 혹은 도움일 뿐이다. 즉 코칭의 핵심 요소는 아니다. 또 다른 기준은 누가 질문을 하고 누가 답을 하는가다. 코칭은 컨설팅처럼 전문가가 체계적인 분석 작업을 통해 고객이 얻고자 하는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질문으로 피코치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멘토링은 멘토가 자신의 유용한 경험과 정보를 멘티와 공유함으로써 멘티의 성장을 돕는 과정이다. 코칭에서 코치와 피코치 간의 수평적 관계와는 달리 멘토와 멘티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에 가깝다. 멘토의 전문적인 대화 기법이나 프로세스보다는 멘토와의 긴밀한 관계, 경험과 정보의 유용성에 따라 멘토링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코칭과 가장 근접 영역에 있는 것이 바로 상담과 심리치료이며 이들과 코칭이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가장 많을 것이다. 심리치료를 굳이 상담과 기분을 해본다면 정신병리와 성격 역동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분석적인 작업을 통해 진단을 내리고 심리적 갈등과 부정형 문제 행동을 없애기 위해 체계적인 치료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심리치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심리치료자는 좀 더 전문적인 견지에서 이슈를 바라보고 판단 내리며 변화 과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코칭에서는 피코치가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상담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상담이 심리치료에 비해 코칭과 더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상담자와 내담자, 상담을 받는 사람과 보다 동등한 수준에서 파트너십을 맺고 내담자 주도의 변화 과정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상담과 코칭의 차이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상담의 여러 조건 중 특히 내담자 중심의 조건, 동기 강화 상담 조건, 해결 중심적 상담 조건 등은 코칭과 기법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뿐만 아니라 내담자 중심의 접근과 코칭은 인본주의 철학을 부분적으로 공유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상담과 코칭을 구분하는 기준은 기법이라기보다는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이며 더 나아가 관점보다는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코칭은 내담자 중심의 상담 접근과는 인본주의적 철학 및 기법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럼에도 상담은 현재 겪고 있는 심리적 불편감을 해소하고 이전의 안정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적 목표인 반면 코칭은 현재 이슈 해결을 넘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단지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다. 지금 현재 심리적 고통 해결에 초점을 둔다면 어떤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심리적 어려움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 원인을 찾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명확한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것과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를 깨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찾는 것은 다른 방향의 작업이다. 코칭은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이전의 성공 경험과 잠재력을 발휘했던 사례들을 떠올리며 발휘되고 있지 못한 긍정적 자원에 주의를 갖게 한다. 따라서 현재 어려움을 넘어 장기적 차원에서 성장 자원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코칭이 항상 개인이 유능하고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게 한다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 지향점이 지속적인 성장이므로 단지 현재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 혹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역량을 갖추고 잠재적인 자원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흔히 실패하는 101가지 원인을 알고 있어도 기대하는 성공을 이루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마치 문제가 발생한 동일한 수준의 사고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다를 수 있다. 코칭은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상담과 차이가 있다. 코치의 역할과 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코칭을 다른 조력 분야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흔히 코치라고 하면 코칭을 받는 대상자보다 연령과 경험면에서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치가 상대방이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거나 모르고 있는 방법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직의 리더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 개발 코칭을 예를 들어보자. 물론 리더십 개발 코치가 코칭 대상자에 관련 업무에 대한 경력이나 전문성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다면 어떤 조직과 업무에 대한 코칭 이슈가 나오더라도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다. 때로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 신임 리더의 시각을 넓혀주거나 실제적인 조언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코치 개인적인 경험과 경력이 갖는 부가적인 효과이며 이것이 코칭의 핵심이 될 수는 없다. 코치의 핵심 역량은 코칭의 지향점과 철학을 토대로 코칭 과정을 전문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다. 이 과정에는 특정 코칭 이슈에 대한 전문직 경험보다는 피코치 개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이해가 더 중요하게 요구된다. 2. 코칭의 범위와 분류. 코칭의 특징은 높은 수준의 확장성과 접근성이라 할 수 있다. 상담과 심리치료와 같은 조력 전문 분야와 비교해서 코칭은 대상자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담감이나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어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 또한 특정 증상이나 이슈에 따라 특화된 전문 기법을 활용하기보다는 다양한 이슈에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접근과 기본 기법을 사용한다는 점은 코칭 적용 범위의 확장에 상대적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코칭이 활용 가능한 영역은 명확하게 한정짓기가 어려울 정도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아울러 코칭의 목적 대상과 맥락들도 세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첫째, 코칭은 목적과 접근 방식에 따라 기술 코칭, 수행 코칭, 그리고 개발 코칭으로 구분될 수 있다. 기술 코칭은 특정한 기술 세트를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구체적인 내용과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때로는 코치가 기술 습득에 필요한 롤 모델이 되어주기도 하고 피코치의 기술 습득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해주기도 한다. 커뮤니케이션 코칭, 프레젠테이션 혹은 협상 스킬 역량을 갖추기 위한 코칭이 바로 그 예다.
수행 코칭은 특정 기간 내에 기대하는 수준으로 수행을 이뤄내기 위한 코칭으로서 목표 설정, 장애 요인 극복, 수행 평가와 모니터링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개발 코칭은 기술이나 수행 코칭에 비해 이슈나 주제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예를 들어 리더로서 구성원들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 정서적 소통 역량을 개발하는 것, 혹은 전반적인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개발 코칭은 기술 코칭이나 수행 코칭에 비해 피코치의 객관적 자기 인식과 성찰을 중요시하고 개발적 성향과 가치를 고려한 목표 설정 및 변화 전략 수립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초점을 두는 면이 있다. 즉, 개인별 맞춤형 혹은 개별화 과정이 더 많이 요구된다. 둘째, 코칭은 주요 주제와 초점 그리고 맥락에 따라 크게 라이프 코칭, 커리어 코칭, 기업 코칭으로 구분될 수 있다. 라이프 코칭은 개인에게 초점을 두고 개인의 인생 전반에 걸친 변화와 적응 과정을 돕기 위해 새로운 역할과 발달과 그리고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거나 삶의 방향성과 의미를 찾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따라서 스트레스 및 인간관계 관리, 일과 삶의 균형, 진로 결정 및 경력 개발 등 개인 삶의 영역에서 광범위한 이슈가 라이프 코칭의 주제가 된다. 커리어 코칭은 좁은 의미로는 직업 선택과 경력 관리 및 개발에 초점을 두지만 보다 넓은 의미로는 개인의 전생에 걸친 진로 발달과 일과 관련된 경험을 다루는 과정이다. 이에 따라 커리어 코칭의 일부 영역은 라이프 코칭과 중복되기도 한다. 기업 코칭은 라이프 코칭 및 커리어 코칭과 조금 다른 맥락에서 진행된다. 주로 개인을 대상으로 기업 코칭이 진행되기는 하지만 코칭에 참여한 피코치는 조직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 조직의 목표 달성과 방향성에 부합되는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것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 흔히 기업 코칭은 다양한 주제와 대상으로 진행되며 복합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업 코칭은 주제에 따라 크게 리더십 개발 코칭, 경력 개발 코칭 및 업무 현장 코칭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동시에 CEO부터 임원 관리자 그리고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대상에 따른 구분도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예로 임원 코칭은 조직에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임원을 대상으로 리더십 개발을 포함한 조직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진행된다. 때로는 개인적인 삶의 균형과 스트레스 관리를 목표로 진행되기도 한다. 따라서 임원 코칭은 주로 개발 코칭인 경우가 많으며 기술과 수행 코칭이 일부 포함되어 진행되기도 한다. 관리자 코칭의 목표는 구성원들의 육성과 성과 관리에 필요한 리더십 역량 강화이며 조직의 중간 관리자나 팀장들이 주요 대상이다. 경력 개발 코칭은 조직 내 구성원들이 체계적인 경력 개발 과정을 지원하거나 경력 전환에 필요한 준비 과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 경우 앞서 소개한 커리어 코칭 과정의 형태로 코칭이 진행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업무 현장 코칭은 업무 현장에서 구성원들과의 효과적인 업무 소통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학습하거나 관리자 혹은 감독자들이 업무 장면에서 직면하는 이슈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그 위에 건강 코칭은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발전 속도가 느린 편이나 국내에서도 건강관리와 정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되면서 향후 발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코칭 분야이기도 하다. 학습 코칭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빠르게 시장에 확대되고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학습 코칭은 단순히 학습 과정을 관리하고 피드백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학생들의 잠재 능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자기 주도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에서 코칭의 핵심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기업 코칭과 라이브 코칭은 코칭의 출현 시점과 비슷한 시점에서 발전해온 코칭 분야로서 코칭의 기본 철학과 접근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건강 코칭과 학습 코칭은 각 영역에서의 기존 서비스나 관리 방식에 코칭의 요소를 추가하여 효과를 높이거나 혹은 대중적인 접근성을 높이고자 코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면도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건강 코칭과 학습 코칭의 기본 과정이나 철학 그리고 프로세스를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따라 그 외 다른 코칭 분야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3. 코칭의 정의와 핵심 요소. 코칭은 일상 혹은 업무 상황에서 사람들과 나누는 특정한 대화 방식이라는 점에서 보편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계약에 의해 전문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독특성도 지니고 있다.
코칭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은 코칭이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인가, 코칭의 목적, 어디에서 누구에게 코칭을 할 것인가, 코칭의 맥락과 대상, 코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정한 코칭 방법과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조직에서 임원을 대상으로 정서적 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효과적인 정서 지능 개발 방법을 활용하여 10회기 1대1 코칭이 진행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코칭 실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코칭으로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코치로서 어떤 역량을 더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을 하는데 중요한 준거가 되기 때문이다. 약 2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코칭의 범주에 포함되는 실무와 서비스 형태들은 범위를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해지고 그 적용 분야도 크게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칭의 기본 요소에 대한 통일된 의견은 부족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코칭에 대한 기존의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코칭에 대해 정의하는 것은 맹인과 코끼리에 비유할 정도로 합의된 정의와 기술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지만 코칭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코칭은 개인의 잠재력을 펼쳐서 수행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코칭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보다는 이들이 학습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코칭은 개인의 수행, 학습, 그리고 개발을 촉진시키는 예술이다. 코칭은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코칭은 개인이나 집단을 현재 있는 지점에서 그들이 원하는 지점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기술이자 행위다. 이와 같이 다양한 코칭의 정의 속에 들어있는 핵심 요소를 호주 시드니 대학 심리학과 교수이면서 코칭 심리학의 창시자인 앤서니 그랜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전문적인 코칭의 핵심 요소는 코치와 피코치 간의 권위주기적 관계가 아닌 도움을 주는 합리적이면서 평등한 관계다. 문제를 분석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찾는 데 초점을 두고 피코치가 심각한 정신병리나 정서적인 고통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며 함께 협력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피코치의 학습을 촉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정의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피코치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피코치와 코치가 함께 협동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며 행동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 자기 주도 학습을 이루어내는 것, 그리고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의 부재다. 따라서 코칭은 협력적인 관계를 토대로 개발화되고 해결 중심적이며 결과 지향적이고 체계적이며 도전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정의들을 종합하여 이 책에서 코칭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내리고자 한다. 코칭은 코치와 피코치 간의 협력 관계를 기초로 피코치의 자원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피코치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 과정이다. 이 정의 속의 핵심 단어는 협력관계, 자원과 잠재력의 활용, 변화와 성장 그리고 전문적 과정이다. 전문적인 과정이라는 표현 이외에는 기존의 코칭에 대한 정의에 항상 포함되는 것이다. 전문적 과정을 중요하게 포함시킨 이유는 코치가 코칭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코치가 피코치의 코칭 이슈나 목표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코칭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 코칭 기술과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예로 상담이나 멘토링 혹은 컨설팅에서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이 아니라 코칭이 기단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특화된 차별화된 기법과 이와 관련된 근거 지식을 말한다. 물론 피코치의 관심 영역, 예를 들어 리더십 개발, 경력 개발 등의 학습을 촉진하는데 이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있으면 코치로서의 전문적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 형성에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코치는 피코치가 학습하고자 하는 특정 영역에 대한 높은 수준의 경험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정의 속의 전문직 과정이란 피코치가 스스로 성찰하고 기대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학습을 촉진하는 데 이와 관련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얼마나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이 정의는 이 책에서 앞으로 소개할 코칭의 진화 과정, 특히 코칭 심리학에 대한 논의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코칭 심리학이 무엇이고 코칭 심리학자들이 코칭을 한다면 심리학자가 아닌 일반 코치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서도 더 자세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또한 코칭 심리학과 코칭 심리학자들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면 코치가 갖춰야 할 전문성에 관한 내용들이 더 구체화될 것이다.
나아가 전문성과 차별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코칭에 대한 정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4. 코칭의 현주소. 코칭 산업은 시대의 변화와 맞물려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의 코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다. 매년 코칭 시장이 확대되고 코칭 산업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관심이 걱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코칭의 대상과 적용 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코칭의 접근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반면 개인 혹은 조직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코칭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전문 조직이나 기구들이 부족하며 코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과 근거들도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코칭 산업의 빠른 성장이 가져다 준 덕과 동시에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2010년대 이후 두드러진 코칭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코칭이 전문 분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할 필수 요건이 무엇이고 도전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구체적인 해결 이슈들은 코칭의 발달 과정상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먼저 코칭과 코칭 산업이 발달해온 과정상의 특징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코칭 산업의 현황.